여보세요? 나 지금 가고 있어. 그래, 내가 너 자랑 엄청 해놨다. 소개팅 잘해. 아휴, 무슨 자랑까지 하고 그래. 알겠어, 끊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안녕하세요. 소개팅에서 많이 웃어야 그 애프터도 받고 그런다던데 민순 씨 환한 미소를 제가 못 보네요. 제가 영 재미가 없죠. 아니에요. 제가 웃음이 많지가 않아서요.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죄송해요. 진짜 정말 마음에 들었었는데. 아니야. 분명히 실망할 거야. 진짜 어떡해.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 또 뵙고 싶어요. 오실 때 예뻐야 좋아하지. 이게 뭐야. 치아가 다 벌어져 있어서. 차라리 안 웃는 게 낫지. 진짜 속상해. 야, 너 어제 기분 안 좋았어? 영 웃지도 않고 기분이 안 좋아 보이던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잘 웃지 못하잖아. 야, 너 치아 벌어진 것 때문에 그랬지? 그거 이번 기회에 교정 치료 좀 하자. 너 솔로 탈출해야 될 거 아니야. 언제까지 안 웃고 자신감 떨어진 채로 살라 그래? 그런가? 그치. 나를 위해서 이제 병원에 가야 할 때인 것 같아. 맞아. 나 가야겠어. 벌어진 치아 때문에 웃음을 잃은 20대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 벌어진 치아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네, 여러분의 활력 넘치는 인생을 위해 활기찬 클리닉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활기찬 클리닉에서는요. 벌어진 치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기준 원장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앞선 사연을 좀 살펴보니까 벌어진 앞니로 인해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진 여성분을 만나봤어요. 소개팅 하는데 잘 웃지도 못하시고 네. 좀 안타까웠거든요. 이렇게 앞니가 벌어진 사례는 어떤 경우들이 좀 있을까요? 네. 앞니가 벌어지는 경우는 소아부터 성인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네. 소아,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영구치가 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앞니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란색 화살표로 표시된 위쪽 앞니 사이에 틈이 있는데 네. 저런 식으로 위쪽 앞니 사이에 공간이 흔하게 생깁니다. 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위아래 앞니 사이의 공간이 이전부터 있는 상태로 자리를 잡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없었던 공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는 오늘 주제 벌어진 치아가 사실 좀 친숙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좀 앞니가 좀 벌어져 있어가지고 친구들에게 좀 놀림도 많이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성장하면서 좀 앞니가 조금씩 붓더라고요. 네. 지금까지도 사실 좀 스트레스가 있긴 한데 이게 벌어지는 원인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장님? 네, 앞니가 벌어지는 원인도 굉장히 좀 다양합니다. 네. 이제 치아 크기가 작아서 공간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이는 화살표, 하얀색 화살표로 표시된 치아는 이제 외소치라고 해서 본래 치아 크기가 작은 겁니다. 작네요. 네, 그래서 위치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는 상황이고요. 왜 작게 나는 거죠? 저거는 사실 이제 치아가 발달되는 시점에서부터 네. 그냥 치아가 애초에 작게 나타나는 겁니다. 일종의 기형 치아로 저희가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요. 네네. 실제로 내부의 구조나 형태적, 내부의 구조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만 네네. 단순히 그냥 크기만 작은 치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치아 개수가 선천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환자분은 실제로 두 번째 앞니, 위쪽 두 번째 앞니가 애초에 결손 없는 상태인데요. 교정적으로 치아를 모아서 공간을 재분배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치아 크기나 개수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앞니 사이에 틈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쪽 앞니하고 입술 사이에 있는 저렇게 띠 형태의 구조가 있는데 저거를 소대라고 합니다. 네. 위쪽 윗입술 안쪽에 있는 걸 상순 소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소대라고 하는 해부학적 구조가 굉장히 굵고 이제 두껍고 튼튼한 경우에는 치아들이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밀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소대 주변으로 해서 치아 사이에 틈이 있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성인의 경우에는 잇몸 질환으로 인해서 잇몸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제 잇몸뼈의 높이가 내려가는 거고, 그러면은 치아를 붙잡아주고 있는 잇몸의 이제 튼튼함이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치아가 서서히 움직입니다. 그렇군요. 원인이 다양하네요. 그러네요. 앞선 사연에서는 젊은 여성분이 이 벌어진 앞니로 인해서 자신감을 좀 잃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또 원장님이 앞서서 어린이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소아의 경우에는 이 벌어진 앞니 어떤 치료를 좀 받게 되나요? 네, 이제 실제로 많은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가 앞니가 벌어져 있다라고 해서 치과에 검진을 하러 오시기도 하는데요. 네. 모든 경우에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영구치 앞니가 나오는 6에서 8세 사이에는 앞니가 벌어지는 상황이 굉장히 흔합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노란색 화살표로 이제 표시한 부분도 위쪽 앞니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는 건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저 정도였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주변 치아들이 이제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운데 앞니 사이에 있는 틈은요 서서히 좁아지게 됩니다. 만약에 네,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제 가운데 앞니 4개가 있고 옆쪽에 이제 우뚝 솟아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치아는 송곳니인데요. 가운데 있는 치아들이 처음에는 부채처럼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 자리에 있는 앞니 사이에 틈이 이제 보이는 건데요. 네. 옆에 있는 큰 송곳니가 아래로 맹출하면서 주변에 있는 치아들을 조금씩 밀고 자리가 잡히게 되고 네. 그러면서 가운데 앞니 사이에 있는 틈이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구나. 물론 이제 뭐 이미지상으로 표현한 거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저렇게 치아들이 반듯하게 배열이 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만 네. 가운데 앞니 사이에 있던 틈은 옆에 있는 송곳니가 맹출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치과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치료는 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만약에 영구치가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앞니 사이에 틈이 크게 있다면 그때는 이제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상순 소대가 두껍거나 긴 경우라고 하면은 네. 치아를 모아주고 소대를 일부 조금 절제를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습관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니를 혀로 안쪽에서 민다던가 네. 또는 손가락이나 입술을 깨무는 습관이 있다면 그에 맞는 습관 개선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치아 교정 같은 걸로도 이제 치료를 할 수 있겠죠. 네, 소아인 경우에도 만약에 너무 이제 문제가 될 정도로 틈이 크다라고 하면은 교정적으로 일찍 모아주고 네. 그 후에 필요한 뭐 소대 절제술이라던가 이런 부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할 수도 있고요. 네.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제 아이들의 성장 패턴 자체가 많이 빨라지다 보니까 네. 예전 같으면은 크게 신경 쓰이지 않았던 앞니 사이의 틈도 요즘에는 어린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실제로 이제 소아 환자분들의 이제 뭐 심리적인 요인을 생각해서 조금 조기에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 방법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치료는 이제 소아의 벌어진 앞니를 어떻게 이제 케어할 것이냐에 대한 거였는데 네. 실제로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벌어진 앞니를 치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개인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이제 적절한 치료 방법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뭐 네. 대표적으로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라미네이트, 크라운, 그리고 치아 교정 이렇게 크게 4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앞니 벌어짐 정도가 좀 작고 만약에 빠른 치료가 필요하다면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를 덧대서 이제 틈을 메꾸는 겁니다. 저게 티가 딱 안 나요. 레진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위쪽 사진이 이제 앞니 사이에 가운데 앞니 사이에 틈이 있던 건데 그 사이에 치아 생란을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를 덧대서 굳힌 거고 네. 그래서 아래쪽처럼 빠르게 틈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간편할 것 같은데 뭐 강도는 치아와 비슷한가요? 네, 실제로 뭐 충치 치료할 때 어금니 충치 치료를 할 때도 많이 사용하는 재료인데요. 네. 그 재료를 앞니에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도도 우수하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뭐 라미네이트, 뭐 크라운으로도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뭐 사진과 함께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것은 네. 쉽게 말씀드리면 치아 앞면에다가 이렇게 판을 대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색상과 형태로 제작을 해서 치아에 단단하게 부착을 하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듣기로는 좀 라미네이트 하면 치아를 이렇게 깎아서 삭제한다. 네, 삭제한다라고 하던데 이 경우에는 삭제를 안 해도 되나요? 만약에 치아 배열이 좋고 교합이 양호하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정말 이제 치아에 손을 하나도 대지 않고
그래서 말 그대로 무삭제 라미네이트라고 하는 치료를 하기도 하고요. 네. 만약에 배열상 그리고 이제 치아 어느 정도 이제 라미네이트의 이제 강도를 생각했을 때 네. 어느 정도 치아를 다듬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치아를 다듬기도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초창기 라미네이트 치료는 치아를 좀 다량 깎아내다 보니까 네. 아. 네.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이 있었는데요. 네. 네. 사용되는 재료의 물성이 좋아지고 많은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서 네. 예전에 비하면 치아를 더 보존적으로 다듬고 그래서 라미네이트 치료 자체가 예전에 비하면 훨씬 좀 좋아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크라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크라운도 라미네이트와 비슷하게 치아를 이제 다듬고 뭔가를 이제 둘러싸서 부착해 주는 건데요. 라미네이트는 치아 앞면에다가 부착하는 형태라고 하면은 크라운은 뒷면까지 치아를 둘러서 폭 감싸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뭐 예전에 신경치료를 했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외상을 입었던 치아라던가 그렇게 치아의 강도가 조금 부족한 경우에는 앞면에다가만 부착하는 걸로는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치아를 전체적으로 둘러서 형태를 새로 부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라미네이트와 크라운은 성인만 가능한 치료 방법인가요? 아무래도 이제 치아를 손을 대서 덧붙이는 치료다 보니까 필요한 경우라고 하면은 뭐 소아 또는 성장기 아니면 중고등학교 환자분들한테도 적용할 수 있는 치료는 맞겠습니다만 심미적인 목적에 주안을 둔다라고 하면은 성인 환자에게 주로 선택하는 옵션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우리가 뭐 치과 치료하면 그리고 벌어진 앞니를 딱 보면 교정을 좀 떠올리게 되는데 교정으로도 이렇게 벌어진 앞니 치료할 수 있을까요? 네, 교정 치료로도 틈을 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제 어금니 교합이 좋은 양호한 상태에서 앞니 배열에만 국한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앞니만 부분적으로 장치를 부착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사진에서 보면은 위쪽 앞니 6개, 보통 송곳니부터 송곳니까지를 앞니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 앞니 쪽에만 장치를 부착을 해서 배열을 바꿔주고 그래서 틈을 없앨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치료 증례도 위쪽 가운데 앞니 사이에 틈이 있어서 치료한 환자분인데요. 네. 네. 어금니 교합은 양호했고 이제 가운데 앞니 사이에 있는 틈이 신경이 쓰여서 이제 치료를 하신 분이고 네. 위쪽에만 장치를 부착을 했고 이 환자분은 5개월 총 치료 기간은 5개월이 소요가 됐고 앞니 공간이 성공적으로 메꿔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치료 환자분인데 네. 반대로 이 환자분은 위쪽이 아닌 아래쪽 아래 앞니 그리고 이제 앞니 뒤쪽으로도 일부 공간이 좀 있었는데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으로 장치를 부착을 해서 치아르드를 모았고 그렇게 해서 아래쪽처럼 공간이 잘 닫힌 상태에서 치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 환자분은 치료 기간은 조금 더 길게 소요가 됐는데요. 총 8개월의 치료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제가 듣기로는 그 교정 중에서도 이제 또 겉으로 좀 보이지 않는 투명 교정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교정 방법으로도 혹시 치료할 수 있습니까? 네, 요즘에 워낙 이제 뭐 투명 교정 장치를 찾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정 장치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고 네. 특히나 이제 성인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더더욱이 그런데요. 네. 그래서 투명 교정 장치가 이제 장치 자체가 굉장히 얇고 투명하다 보니까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보통 분들은 교정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예요?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장치를 빼고 식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관리 면에서도 용이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데 앞니 벌어짐처럼 비교적 간단한 교정 치료는 투명 교정 장치로도 훌륭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위쪽 2개, 좌우 위쪽 사진이 이제 치료 전, 아래쪽이 치료 후의 사진인데 앞니 사이에 작은 틈들이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라고 해서 치과를 찾아주시는 환자분인데 저기에 맞는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을 했고요. 두 달 만에 앞니 사이에 틈이 잘 닫혀서 치료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짧은 시간 안에. 그 장치를 부착하고 혹은 투명 교정도 마찬가지로 뭐 2개월 만에 마무리가 됐다고 했는데 이걸 이제 교정을 빼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붙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 특히나 치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힘을 작용을 해서 위치를 바꾼다고 해서 그 위치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잇몸이 이제 리모델링이 충분히 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한데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장치를 부착하고 끼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교정 장치를 제거하고 그때부터는 유지 장치, 유지 관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교정했던 환자분들은 지금 뭐 사진상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앞니 안쪽에 얇은 철사 형태의 유지 장치가 부착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꼈다 뺐다 하는 유지 장치도
같이 제작이 돼서 뭐 주무실 때 낮 동안에도 가능한 상황에서 껴주시면 좋고요. 네. 그런 식으로 교정 후에는 유지 관리에 대해서도 한동안 좀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또 벌어진 앞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남겨주시죠. 네. 벌어진 앞니 때문에 치과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벌어진 앞니는 그 시기와 형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양한데요. 소아의 경우 정상적인 치아의 맹출 과정 중에 나타나는 틈일 수 있으나 이제 만약에 잘못된 습관이나 원인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에 맞는 관리와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치아의 형태 그리고 교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심리적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활기찬 클리닉 오늘은 벌어진 앞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김기준 원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